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낮고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도 여전히 배출되고 있어 제주 해양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예산 부족으로 정부가 배정한 전기차 물량을 수용하지 못한 데다 구매 지원금도 줄면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더딜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문제를 보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방류수가 바다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하수 처리장 증설은 앞으로도 시간이 필요해 제주 바다의 오염 문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서부 지역에 하루 2만여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서부 하수 처리장입니다. 지난해 1월 분뇨에서 생성되는 물질인 인 성분이 기준치의 1.5배가 나와 시설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기준치를 초과했고 부유 물질도 기준치보다 3배나 높게 나와 배출 부과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남원 하수 처리장도 질소가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도내 하수 처리장 곳곳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기준치를 넘고 있습니다. 도내 하수 처리장의 용량이 포화됐지만 증설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처리장에 대해서 용량 증설이 바로 이루어져야겠죠, 이게. 어딜 가더라도 75%에서 80%의 물량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항상 기준치 이하로. 특히 하수 처리장 방류수 기준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 방류수로 인해 연안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으로 배출하는 다른 지역 하수 처리장의 경우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20mg/L인데 제주는 갑절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완화된 상태다 보니까 해양으로 이제 이런 오염 물질들이 더 과도하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제주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오는 2025년, 나머지 하수처리장은 오는 2020년까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최소 2년 동안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하수 방류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제주 바다 오염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예산 15억 원이 투입된 비콘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이 2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비콘 사용자 수가 363명으로 하루에 1명꼴로만 관광의 비콘을 활용하면서 비콘 관리 시스템을 폐지한다고 행정 예고했습니다. 비콘은 블루투스 기술을 기반으로 50에서 70m 내에 자동 감지돼 스마트 기기에 각종 관광 정보 등이 자동 전송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 현재 도내에 100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을 크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 예산이 충분치 않아 정부가 배정한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한 데다 구매 지원도 줄어들 예정이어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더딜 전망입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올해 전기차 보급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 관심을 증명하듯 빈자리가 없습니다. 올해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물량은 6,000대, 지난해보다 2,200대 늘었지만 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환경부가 배정한 8,088대보다는 2,088대가 적습니다. 구매 혜택도 축소됩니다. 1, 2인승 초소형 전기차를 제외하면 승용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기 설치비 지원액 모두 감소했습니다. 보조금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자동차 보급 대수를 대폭 증가해서 저희들 보급할 계획에 있고, 특히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기를 109기 정도 추가 설치해서 제주도에서 설치한 충전기 300여 기에 대해서도 과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 전기차도 포함되면서 전기차 보급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메리트가 차고지하고 지원되는 금액, 정부 지원, 도 지원이었는데 사실 그 메리트가 많이 없어져 버리면 판매에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업계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주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공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논란이 됐던 제주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법인 정보 자료를 제외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다음 달 11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그룹이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아직 아무런 의사표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재미섬 건물 매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등 관련자 3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여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오는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북부와 서부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중산간 이상 도로는 결빙 구간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아침 기온 1도, 낮 최고 기온은 6도로 평년보다 1, 2도 정도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성판악 영하 5도, 나머지 지역은 3도 내외로 출발하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은 성판악 영하 2도, 남부 지역 9도, 그 밖의 지역은 3, 4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3m 안팎으로 높게 일겠고요. 현재 남쪽 먼바다와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침까지는 다소 춥겠고요.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23일째 단식 농성 중이었던 제주녹색당 윤경미 공동운영위원장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윤 씨는 오늘 아침 저혈당과 두통으로 더 이상의 단식이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윤 씨는 이송 전 호소문을 통해 도의회 김태석 의장에게 오는 19일 개회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중단을 결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제주도청 현관 앞 농성자 8명을 고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농성자 8명이 출입이 제한된 도청 현관 옥상에 무단 침입해 시위를 벌였다며 불법 침입과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6일에도 도청 앞 농성자 10명을 무단 점거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위촉식이 오늘 제주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는 6명의 신규 위원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을 위촉했고 당연과 임명직을 포함해 15명의 실무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위촉된 위원들은 2년 임기 동안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심사와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3살 중국인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저녁 이웃 주민인 중국인 B씨가 소음에 항의하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관광 비자로 입도해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에 마라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건축물이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지역 건축물 면적은 4,956만 제곱미터로 1년 만에 5%인 231만 제곱미터가 늘었습니다. 특히 도민 1인당 상업용 건축물 면적은 21.5제곱미터로 전국에서 가장 넓었고 10년 전보다는 66%나 늘었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중고등학교에 새로 배치될 교사 합격자 4명 가운데 3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 발표한 공립중등교사 합격자 114명 가운데 74%인 84명이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성 합격자 비율도 76%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초등교사 합격자는 여성이 70%를 차지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주거복지 사업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을 확대합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올해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대 보급하기 위해 기존 주택 180호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주택은 계층별 수요를 고려해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주택 매각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제주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해녀 복지와 문화 보존 사업에 66억 원을 투자합니다. 분야별로는 해녀복 구입과 질병 진료비 등에 36억 원, 고령 해녀 소득 보전에 16억 원, 신규 해녀 양성에 1억 7천만 원 등입니다. 제주시는 만 80세 이상 해녀에게 은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은퇴 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배추김치와 고사리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 5곳과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업소 7곳 등 16곳을 적발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 5곳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업소 1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가축 분뇨를 정화시켜 하수 처리하는 한림읍 금왕리 공공처리 시설의 처리 용량을 현재 하루 200톤에서 430톤 규모로 늘립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